남태평양 한가운데 호주와 뉴칼레도니아 사이에 하나의 섬이 있었습니다. 면적은 약 60제곱킬로미터로 미국 맨해튼과 비슷한 크기였죠. 지도상에서만 본다면 꽤 큰 섬이었고 실제 항해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록을 찾아봐도 실제로 그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2012년 시드니 대학교의 세턴 박사는 이 미스터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탐사를 계획합니다. 그녀는 연구팀과 함께 샌디섬이 표기된 정확한 좌표로 향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분명히 육지가 있어야 하는 자리였지만 도착한 연구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바다뿐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파도와 바람만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혹시 섬이 가라앉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다 밑을 조사했습니다. 만약 섬이 한때 존재했다면 그 흔적이라도 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층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섬이 가라앉은 흔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애초에 섬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샌디섬은 오랫동안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고 수많은 항해사들이 그 좌표를 피하거나 참고하며 항로를 설계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실제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지 않은 충격이었던 겁니다. 연구팀을 담당했던 세턴 박사는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도달한 곳은 섬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기억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는 섬이 100년 넘게 각국의 지도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 누군가의 실수로 잘못 표기된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인지 이 의문은 오히려 더 큰 수수께끼를 불러왔습니다. 샌디섬의 기원은 19세기 한 영국 탐험선의 항해 일지에서 시작됩니다. 1876년 영국의 탐험섬 벨루시티오가 남태평양을 항해하던 중 수평선 너머로 어딘가 희미하게 솟아오른 육지를 발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벨루시티오의 항해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위 19도 12분, 동경 159도 56분, 암초와 모래로 이루어진 작은 섬을 발견하다. 그 짧은 한 문장이 바로 샌디섬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벨루시티오의 항해사는 이 좌표를 영국 해군성에 보고했고 이후 발간된 항해 지도에 그 이름이 추가되었습니다. 샌디 아일랜드. 모래로 이루어진 작은 섬이라는 뜻의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이 표기 하나가 이후 100년 넘게 세계 지도에 남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08년 영국 수로국은 이 항해 기록을 근거로 제작한 지도를 발간했습니다. 그 지도에는 샌디섬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었고 이후 프랑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국가들의 항해 지도에도 동일한 섬이 등장했습니다. 지도 제작자들은 서로의 지도를 참고하며 좌표를 검증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 번 기록된 오류는 빠르게 전 세계로 복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샌디섬은 실제 존재하는 섬처럼 공식화되었습니다. 항해사들 사이에서도 샌디섬은 알려진 지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항로를 설계할 때 샌디섬 근처에 암초를 주의하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심지어 일부 해상 보고서에는 섬의 형태가 낮고 평탄하다는 묘사까지 덧붙여 있었습니다. 항해사들은 멀리서 그 형체를 봤다고만 적었고 기상이나 파도 탓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위성항법 기술을 도입해 남태평양 해역을 항공 탐사했을 때 샌디섬의 위치에서는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혹시 좌표가 잘못된 것이라 판단해 주변 해역까지 조사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섬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디섬은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성탐사 이전까지의 데이터는 여전히 오래된 항해 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샌디섬은 존재가 증명되지 않은 섬이면서도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이 섬을 유령섬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기까지 한 세기가 더 필요했습니다. 21세기 초 위성기술이 발전하면서 세상의 거의 모든 지형이 디지털 지도에 정밀하게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잊혀졌던 한 이름이 다시 세상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샌디섬. 2000년대 중반 구글어스에서 남태평양을 확대해보면 호주 동쪽 바다 한가운데 검은색의 긴 형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은 그것을 클릭했고 좌표는 놀랍게도 19세기 항해기록 속 샌디섬의 위치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문제는 그 외형이었습니다. 섬의 윤곽은 새카맣게 칠해진 듯한 형태로 다른 섬과는 달리 세부 지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위적으로 지은 듯한 그 모습에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샌디섬만 검게 표시되어 있을까? 무언가 숨겨야 할 것이 있어서 가린 것은 아닐까? 온라인 포럼과 해외 커뮤니티에는 각종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군사기지나 비밀연구소가 위장되어 있을 것이라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연재해로 섬이 사라졌지만 정부가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 샌디섬은 실제로 존재하며 특정 조건에서만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신비한 전설 같은 이야기도 떠돌았습니다. 이 논란은 2012년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헤세턴 박사팀의 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섬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해저 탐사에서도 어떠한 지질학적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샌디섬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세턴 박사 연구팀의 발표가 오히려 불을 붙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구글어스에 나타났던 걸까? 왜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수십 년간 삭제되지 않았던 걸까? 이 질문은 음모론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죠. 인터넷상에서는 구글이 샌디섬을 삭제한 시점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일부 사용자는 삭제 이전의 이미지에 희미하게 육지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위성사진에는 바다 표면 위에 어딘가 모래섬처럼 보이는 흐릿한 형태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구글어스 측은 공식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샌디섬은 오래된 항해 지도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오류이며 해당 좌표에는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꽤 단호한 입장이었지만 사람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섬의 이미지는 사라졌지만 그에 얽힌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논란 이후 샌디섬은 단순한 지도상의 오류를 넘어 누군가에 의해 감춰진 진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자들은 이 현상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믿음과 기억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샌디섬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2012년 이후 학계로 옮겨갔습니다. 세턴 박사의 탐사 결과가 발표된 뒤 과학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지질학자, 해양학자, 그리고 지도 제작 전문가들이 하나둘 모여 샌디섬의 좌표를 중심으로 추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팀은 위성고도 측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만약 섬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 위치에 해수면 변화나 지형의 높낮이에 미세한 흔적이라도 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완전히 평탄했습니다. 그곳은 수심 1400m의 해저 평원, 즉 섬이 상성되거나 가라앉은 흔적조차 없는 심해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팀은 해류의 흐름과 퇴적물 이동을 분석했습니다. 혹시 해저 화산의 분출로 생긴 부석띠나 떠다니는 부유물이 일시적으로 섬처럼 보였던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부석은 수개월 이상 한자리에 머물 수 없으며 당시 항해 기록에 남아있는 샌디섬의 크기와 모양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지질학적 접근이었습니다. 해저 음파 탐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층을 정밀 스캔한 결과 최근 수천 년 동안 지표의 융기나 침강 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즉 한때 섬이 존재했지만 사라졌다는 가설은 성립되지 않았던 거죠. 결국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단순한 결론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명백한 부정의 증명이었지만 대중의 인식 속에서 샌디섬은 여전히 한때 존재했던 무언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인식이 얼마나 쉽게 존재라는 틀 안에 갇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지도적 확증 편향이라 불렀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정보는 곧 현실이라고 믿는 경향, 즉 지도에 존재하니 섬도 분명 존재할 것이라는 무의식적 신뢰입니다. 세턴 박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샌디 섬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그 섬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세턴 박사의 탐사 이후 샌디 섬의 존재는 명확히 부정된 것으로 보였지만 이 결론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바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박물관의 지도 전문 사서 존 히긴스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도 오류로 보기엔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2013년 히긴스는 박물관에 보관된 18세기와 19세기 항해 지도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도마다 다른 이름으로 표기된 작은 섬들의 위치를 비교했고 그 좌표들을 겹쳐본 순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샌디섬으로 알려진 좌표 근처에 이미 1792년 제작된 고지도 한 장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즉, 샌디섬은 1876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지도에 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도에는 영국 탐험가 조지프 브래드포드가 남긴 주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태평양 항로 중 북서쪽에서 육지 형태를 관측함, 짙은 색의 파도와 함께 모래로 된 얕은 지형이 드러남. 이 기록은 훗날 벨루시티오가 남긴 관측 내용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무려 80여 년의 간격을 두고 다른 시대의 두 항해자가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모래섬을 보았다고 기록한 셈이었습니다. 히긴스는 이 자료를 근거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샌디섬은 일시적으로 형성되었다 사라지는 지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해저 화산의 분출로 만들어진 부석이나 해저 지층의 융기가 일정 조건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며 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물리적 증거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히긴스의 주장을 회의적으로 보았습니다. 18세기 항해 지도는 정확도가 떨어졌고 좌표 측정 장비의 오차도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새로운 단서를 보았습니다. 당시 항해사들이 본 것은 섬이 아니라 착시 현상이었을 수도 있다. 남태평양은 태양광 반사와 해류가 만들어내는 해상 환영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멀리 떨어진 해저 화산 지형이 수면 위로 비쳐 보이는 착시, 그것이 바로 샌디섬의 정체일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 샌디섬에 관해 추가적인 연구를 펼친 탐사팀들은 남태평양 일대의 원주민들을 만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샌디섬을 바다의 그림자섬이라 부른다는 구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용한 밤, 특정한 달빛 아래에서 수면 위로 모래빛 섬그림자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였죠. 누군가는 그것을 해류의 장난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바다가 기억하는 옛 땅의 잔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히긴스는 끝내 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문서 해석 기록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샌디섬은 인간의 오류로만 설명하기엔 너무 오랫동안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 바다가 가진 기억일지도 모른다. 그의 이 문장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촬영한 위성 이미지 한 장이 다시 이 논쟁을 세상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블루 마블이라 불리는 지구 전역의 고해상도 위성사진 속에서 한 연구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건데요. 호주 북동쪽, 정확히 샌디섬이 기록되어 있던 좌표 부근에 바다 위로 희미한 회색의 형태가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영상 노이즈로 생각되었지만 확대 분석 결과 그 형태는 섬의 윤곽처럼 불규칙하게 굴곡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다시금 학계와 대중은 술렁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섬이 왜 위성사진에 찍힌 걸까? 일부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위성 영상의 구름 그림자나 해류 반사일 가능성이 높다. 나사 연구팀은 촬영 당시의 위성 궤도, 시각, 해류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이미지가 촬영된 시점은 남태평양 해저 화산대에서 작은 분출이 관측된 시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팀은 샌디섬의 좌표 부근에 부석띠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죠. 논문 발표 이후 구글어스에는 그 지역이 다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새로운 위성 이미지에는 더 이상 어떤 형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단지 짙은 푸른색의 바다, 수심 1400m의 심해만이 펼쳐진 평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위성사진 속 흐릿한 형체를 잊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포럼에는 여전히 그 사진은 삭제되었다, 위성 영상에서 고의적으로 마스킹 처리됐다는 주장이 떠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진 속 형태를 확대 분석해 섬의 해안을 추적했고, 그 결과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원형 지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진실은 다시 안개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은 섬이 다시금 존재하는 듯 보이는 사진 한 장으로 모든 논쟁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샌디 섬은 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결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없다고 말했지만 대중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샌디 섬은 단순한 지리적 착오가 아니라 인간이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는 본능의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고대부터 인류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나 대륙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스의 아틀란티스, 일본 전설의 호라이 섬, 중세 항해사들이 말하던 세인트 브렌던 섬, 심지어 상상의 설화라고 했던 트로이는 실제 그 유적이 발견되며 현실임을 입증하기까지 했죠. 샌디섬 또한 그런 상상력의 연장선에 있는지 모릅니다. 발견되지 않은 땅, 감춰진 문명, 어쩌면 지금도 파도 아래 있을 섬이라는 이미지가 사람들의 무의식 속 깊은 곳을 자극한 것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샌디섬을 소재로 한 소설, 게임,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SNS에서는 한 번쯤 찾아가 보고 싶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섬이 오히려 실존하는 섬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난 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존재 결여의 매혹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언가 사라졌거나 존재하지 않을수록 그 결여가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몇몇 인류학자들은 이 섬을 현대판 신화로 해석했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시대에도 인간은 여전히 신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샌디섬은 그 욕망의 대상일지 모릅니다. 증거가 없기에 누구도 단정할 수 없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무한한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샌디섬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강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섬. 그 섬은 더 이상 남태평양의 좌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미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과학은 이 미스터리를 명쾌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어쩐지 불완전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섬의 그림자를 떠올렸고 존재하는 듯한 신비를 느꼈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 언젠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상상,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샌디섬의 진정한 실체일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파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가지만 그 아래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인간이 그려놓은 섬의 그림자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샌디섬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하나의 진실일까? 바람결이었습니다.